네, 안녕하세요. 마니머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리드에 대한 좀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5G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인빌딩, 중계기 등 북미 유럽 시장 확대로 상승하나라는 그런 토픽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럼 솔리드의 투자 포인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뉴딜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들 중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이 이제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온라인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기술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대면 관련된 그런 부분들 뭐 IoT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뭐 5G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정부도 굉장히 좀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는 22년까지 23조 4천억 원 규모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25년부터는 이제 58조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3년 동안의 규모가 2배가 돼요. 그러면은 지원금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도 이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필수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좋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빌딩과 이제 인빌딩 관련된 부분과 이제 다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인빌딩이 뭐냐면 이제 5G에 대한 좀 기본적인 좀 이해가 필요한데 4G에서 5G로 넘어갈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중계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가 이렇게 기지국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좀 이렇게 멀리 있어도 상대적으로 4G가 5G보다는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4G보다는 5G가 더 촘촘하게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안에 이제 반사돼서 잘 못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도 이제 인빌딩이 이제 건물 안에 중계기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빌딩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DAS라는 거는 이제 분산을 해주는 건데 전파를 분산을 해주는 건데 이 기지국 자체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이제 분산을 해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5G가 성장을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게 솔리드의 주력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5G들이 움직일 때 솔리드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계속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800억 원 관련된 이제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에 다스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 미국이 이제 5G 물론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5G 제지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중국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특히나 지금 중국 쪽에서는 5G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졌었던 그런 이제 정책적인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5G 관련된 부분은 결국 친환경과 마찬가지예요. 친환경과 마찬가지로 뭔가 막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라고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스마트폰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G 휴대폰 시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5G 휴대폰이라는 건 5G가 이제 잘 진행이 돼야지 그 후속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해보면 역순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5G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 6억 대가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년 기존으로 봤을 때는
7260만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이상, 그러니까 시장이 2배 이상 커진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5G 캐파가 요 정도면은 시장 자체가 이만큼 커지니까 휴대폰 시장도 요랬다가 요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2배로 커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빌딩이라든지 그다음 중계기 같은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이 많이 높아지고 5A가 원래는 높은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3.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건 예측치예요. 예측치인데 그러니까 이 파이 제재로 이제 그 부분을 애플과 삼성이 좀 들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5G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를 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미국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8GHz로 가는데 우리는 3.5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것 때문에 뭐 요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뭐 우리나라가 말로만 1위로 빠르게 했고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다. 근데 28GHz로 하려면은 이런 지원금이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일단 하반기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아직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KT랑 SK는 조금 상승했고 LG U-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국내 3사들에서 좀 진행이 되면은 기대가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3사에 동시로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품질 평가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뭐 버라이즌이랑 비교를 하겠죠. 비교를 해서 뭐야 해외보다 너무 적잖아. 그러면 투자해서 이거 뭐 좀 이게 품질 개선할 수 있게 해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뭐 중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국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아직까지 뭐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사들 찾아보시면 5G 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요런 지역들은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퍼질 확률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30일에 공시가 났었던 거죠. 이제 싱가포르 이거 취득한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한 이유는 5G 상용화에 따른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3사에 대한 이런 지분 그 이제 이 점유율도 있지만 어쨌든 북미 고객사가 굉장히 좀 매출이 큽니다. 그래서 버라이즌 그리고 5G 본격 투자가 됐을 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서방 중심으로 화해 규제 흐름이 되게 됐을 때는 수주에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것 때문에 사실 화해 제재가 나올 때마다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면서 스몰셀 부분 28GHz 이 부분이 왜 좀 중요한지, 이 우리나라는 3.5를 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몰셀 부분 요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것도 시장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투자 포인트 좀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그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 판매 이거는 약간 이제 단가 광중객인데 이제 LG U-풀이랑 하는 건데 이제 종료일이 조금 늘어났어요. 종료일이 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늘어났다. 계약기간 변경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보고서 좀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통신장비 이런 것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선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28GHz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티모바일 뭐 이런 얘기들 있죠. 북미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쪽도 그렇죠. 일본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5G를 이렇게 가면은 다른 나라들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가면 이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리드는 인빌딩 통신 장비 설정을 위해서 인빌딩 아까 말했던 DAS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퍼트리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 상용화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습니다. 주요 매출 부분 LTE 5G가 거의 91%니까 굉장히 이 시장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객사는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고객사도 다양하게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번에 뭐 실적 자체는 아무래도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보시면은 거의 다 매출도 좀 줄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된 애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뭐 중계기나 이런 거 설치하는 거 필수 부품들을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요렇게 적자 전환을 했지만 다시 한번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흑자로. 그러면은 이게 좋았다가 계속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고 좋아지고 이게 사실 더 크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뭐 실적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것도 좀 살펴봤고요. 다음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5G 관련된 종목분들이 지금 다 자리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가격 라인이 이제 먼저 선을 좀 그어놓고 하면은 11,700원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진은 8,500원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G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을 때는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주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얘가 조금 상승하려면 11,700원 라인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 적어도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13,000원 라인 한번 갈 텐데, 얘가 이제 13,000원부터 14,100원 50원 요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못 들으면은 무조건 한번 까졌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접근을 해보시는 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11선과 21선이 만나서 11선이 꼬꾸라지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1선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거예요. 크게 하락만 안 하면은,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20주선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부터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4주의 흐름만 조금 잘 지켜보시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인지 안 하실 건지 확실하게 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10주선이 좀 더 빠르게 변동폭이 생기기 때문에 20주선보다는 상승하는 방향이 조금 무게를 잡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지금 자리 굉장히 괜찮죠. 그러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골든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든 뜨면서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여전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단기간에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평선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중요한 라인들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 라인 돌파한 것들은 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미 우리가 그 라인 부분은 다 중요 라인들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5G 같이 질질 끌고 가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방에 투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 박스로 왔을 때 비중을 늘려가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방에 터지는 그런 구조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5G 투자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재미 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리더라도 뭐 자금이 크게 급한 것만 없으면 손절없이 그냥 계속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아마 거의 저점 부근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좀 다들 한 20% 정도씩 올랐는데, 뭐 여전히 이제 5G에 대한 이런 투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흐름 자체가 뭐 나쁘지는 않고요. 또 이 기업 자체가 뭐 인빌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막 뭐 보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차근차근 물량 모아가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